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AI 스타트업 비즈니스 유형을 설명할 수 있고 AI 관련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AI 관련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비즈니스 유형. 스타트업으로서 가진 자원으로 완전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AI 비즈니스의 유형을 정리해 볼까요? AI 비즈니스의 유형에는 AI 코어, AI 플랫폼, AI 데이터 브로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코어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집중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통한 부가적 서비스보다는 AI 엔진에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만약 AI 개발자들을 1에서 10등급까지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세계적 학술지에 실릴 만한 논문을 배출해낼 수 있는 10등급 부류의 인프라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코어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금을 가져오고 뛰어난 석학들을 모셔와서 끈질기게 기술을 입증하고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AI 플랫폼입니다. AI 관련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컨설팅 비즈니스 영역들을 총망라하여 AI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초입 단계의 시장이며 한국에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각 부처에서 AI에 관련된 RFP가 구체적으로 구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검증할 단계의 전문 인프라들의 부족으로 사실상 결과 기준을 참여 기업이 직접 제시할 수 있기에 효용 가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로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도 부족에 따라 컨설팅 성격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연구진들의 커리어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AI 플랫폼에 관련된 비즈니스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집단으로 형성되어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AI 데이터 브로커는 말 그대로 정보 중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은행과 같은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한 명당 10원에 판매했다더라 하는 부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AI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혹자는 개인정보를 팔면 불법이 아니냐라고 묻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AI 기업은 수집된 일련의 정보들을 식별화하여 그 범주 속에서 데이터를 가공할 기회를 가집니다. 무엇을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냐, 무엇을 가공해낼 것이냐가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핵심인 것이죠. 국내 N사 포털이나 페이스북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데이트 브로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스타트업은 어떠한 AI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I 코어를 다루고 있는 한국의 기업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AI 코어는 사실상 페이스북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맡기기로 합시다. 그리고 자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이를 통한 컨설팅 비즈니스로 제품화를 검증하고 동시에 데이터 수급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합시다. 특히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오픈소스 기반의 라이브러리는 구매하거나 가져다 쓰되 우리만의 기술은 그 위에 더해지도록 구현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AI를 연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도 있는 연구보단 일정 부분에서의 개발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업만의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스타트업이 잘해야 하는 일이자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I 관련 정책과 시장 동향.
AI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관련된 정책이 정교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전체적인 ICT 정책 등에 AI가 녹아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지 AI만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진국의 AI 관련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AI 및 AI 관련 영역의 연구 개발, 서비스 개발 상황, 그리고 각국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대학 내의 AI 연구 개발 거점이 벤처 인재나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에서 시장화까지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IT 기업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자사의 AI 관련 연구 개발 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AI를 도입 응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기술 개발에 더하여 M&A에 의한 타사 기술의 도입이나 타자가 보유한 빅데이터 확보에도 의욕적입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모두 있습니다.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국에서는 커넥티드카 등 AI 활용형 제품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에 의한 리스크 대책, 시큐리티 강화를 위한 안전 기준의 책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입법부 및 행정부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영역이나 AI 관련 영역의 확대와 시장화가 향후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서 관련 영역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함과 함께 시장화를 가속하고 산학연 연계나 벤처 지원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AI의 응용이나 관련 영역의 활용에 의해 어떤 영향이 사회에 초래될지 그 대응책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의나 체제 정비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나 안전 기준 책정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나 데이터 보호 등의 규칙 도입 등 사회로의 영향을 상정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논점 정리 등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향후 한국에서의 유사 내용에 대한 논의나 대응책 검토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AI 관련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AI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전 산업 분야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워치나 구글 글래스 등 기존에 비해 똑똑해진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해 주목을 모았었는데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제 AI를 품으면서 넥스트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넥스트 스테이지는 제품 개선이 되기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2017년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토픽은 자동차와 로보틱스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무인 운전과 커넥티드카 관련이 뜨거웠고 로보틱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로봇 관련 스타트업이 많아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AI 개발의 가속화와 인프라로서 IoT의 충실함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등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발전함으로써 딥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이 발전했고 그와 동시에 음성인식이나 얼굴인식, 의사결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흐름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주목받고 있는 AI 탑재 스마트 디바이스와 스타트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I 탑재한 스마트 시계, 봉주르, 패턴 인식 AI 활용한 노인용 스마트워치, 언어일웨어, 얼굴 인식 기능 활용한 복약 관리 로봇 필로, TV를 제스처로 컨트롤하는 싱글 큐, 얼굴 인식 AI 활용한 가정용 홈 시큐리티, NG, 제설 로봇 OMI 플라우,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 스마트 로보틱 러기지,
솔라패널 청소 로봇, 분자 구조를 밝히는 사이오로 총 10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로보틱 스마트 데스크 램프 루미전트입니다. 세레보사는 일본 스타트업으로 이 회사가 만든 루미전트는 카메라와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로보틱 스마트 데스크 램프입니다. 말하자면 유저가 이 램프에게 얘기하면 언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점등을 하고 로봇처럼 모양을 변형하기도 합니다. 책상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 같은 램프가 될 듯합니다. 두 번째, AI 탑재한 스마트 시계 봉주르입니다. 프랑스 스타트업인 홀리가 만든 AI 탑재 스마트 시계 봉주르는 침대 옆에 두고 휴식용 음악을 듣거나 날씨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우버와의 연계나 감시 카메라와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스마트홈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존 에코와 비슷할지도 모르는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차이라면 장소에 적합한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것과 알렉사라고 부르지 않고 봉주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랑스 스타트업이라서 봉주르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 인식 AI 활용한 노인용 스마트워치 언어일웨어입니다. 언어일웨어는 노인용 스마트워치입니다. 장착한 노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유저가 넘어지거나 해서 이상 패턴이 인식되면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AI를 이용한 패턴 인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얼굴 인식 기능 활용한 복약 관리 로봇 필로입니다. 뉴욕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필로는 복약 시간을 관리하는 로봇입니다. 얼굴 인증으로 등록한 유저별로 필요한 약을 필요한 시간에 배포하는 기능, 그리고 대화 기능을 사용한 칼로리 계산이나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TV를 제스처로 컨트롤하는 싱글 큐입니다. 아이사이트 테크놀로지스가 개발 및 제조하는 싱글 큐라는 디바이스입니다. TV 앞에 설치함으로써 TV를 제스처로 컨트롤하는, 즉 채널 변경이나 음량 변경 등의 제스처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디바이스이며 또한 시청자의 시선 등을 분석하여 콘텐츠 분석에도 도움을 줍니다. 컴퓨터 비전과 기계학습의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는 아이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싱글 큐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이나 하우스용품 제조사 등과 협력하면서 제스처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 하우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스위치,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집을 조작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얼굴 인식 AI 활용한 가정용 홈 시큐리티 NG입니다. NG는 가정용 홈 시큐리티 디바이스입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AI로 자동화함으로써 초기 설정의 수고를 줄이고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집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설 로봇 OMI 플라우입니다. 러시아 스타트업이 만든 24시간 가동하는 제설 로봇입니다. 집 문 앞에서 차고까지의 길 등 미리 등록한 루트를 청소합니다. 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루트를 자동으로 청소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트북 사이즈 정도로 작지만 제설 성능은 강력합니다. 여덟 번째,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 스마트 로보틱 러기지입니다. NUA 로보틱스는 2016년 CES 등에서도 주목을 모았는데 한마디로 짐을 들지 않는 여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 비전과 로보틱스 기술을 조합하여 주인을 자동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가능한 운반용 손수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인 팔로우 미 버튼을 탭하면 운반용 손수레가 장애물을 피해서 주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솔라 패널 청소 로봇입니다. 이코우피어는 솔라 패널 청소 로봇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전 효율을 저하시키는 솔라 패널의 오염물을 청소해줍니다. 특징적인 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솔라 패널의 청소가 가능하고 이 로봇에도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자동으로 충전되어 동작을 계속하므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강우량이 적어 수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모래가 문제가 되는 아프리카나 인도 등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분자 구조를 밝힌다, 사이오입니다. 컨슈머 피직스가 개발하는 사이오라는 디바이스는 주변에 있는 사물의 분자 구조를 알려줍니다. 이미지 분광 센서 기술을 내장한 손바닥 사이즈의 이 디바이스로 과일 등 먹을 것을 스캔하면 칼로리나 지방, 수분 등의 영양분을, 신체를 스캔하면 체지방률 등을, 책상이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자 레벨로 알 수 있습니다. 킥스타터에서 30억 원 정도의 자본 조달에 성공했고 현재 대량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소형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타트업은 혁신을 위해 AI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AI로 기존의 제품을 혁신하거나 기존에 없는 혁신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AI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실현을 좌우하는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설계입니다. 첫 번째, 자금입니다. AI 분야의 벤처나 스타트업은 대부분 소리 소문 없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배경에도 힘입었지만 사실 AI 분야에서는 환경 정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큰 자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현재 AI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서버 환경 등이 필요합니다. 딥러닝을 비롯한 AI 기법의 필수적인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머신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처럼 빠른 처리 속도나 스토리지가 필요하므로 그런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AI 분야는 한층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고성능 하드웨어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것이 먼저일지 저성능이라도 기능하는 프로그램이나 계산 기법이 개발되는 것이 먼저일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논의가 될 문제이긴 하지만 고성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AI 분야의 길이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도 향후 좀 더 정밀도 높은 기법이 나오면 근본부터 데이터 처리법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스타트업이 좋은 알고리즘을 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을 계속 의심하는 것이 인간 뇌를 모방하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없다면 좋은 알고리즘을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최소한 갖춰야 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의 하나로 DMP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내의 데이터를 일원 관리하기 위한 상자와 같은 것으로 어떤 기업은 그들 데이터를 API화하여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AI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현명해집니다. 생각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답변의 정밀도를 올리기 위한 경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언제나 세트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데이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받게 되는 플레이어는 협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이거나 방대한 사실에 기초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설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싱귤레리티를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한동안은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 입장에서 사용이 쉬운 AI 활용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기술적으로 인간을 넘어섰다고 해도 그 능력을 억제하는 설계나 알고리즘이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다음 동영상은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지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인공신경망 번역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실시간 번역 기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졌고 컴퓨터가 곧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인공지능이 주목하는 최신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유명 SNS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AI의 핵심 키워드로 메신저와 챗봇을 꼽기도 했는데요. 국내에도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상용화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열띤 회의가 계속되는 이곳.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이 대화 학습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수록 대화 품질이 향상되고 메신저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금융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챗봇.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챗봇이라는 거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앱이나 웹처럼 이렇게 뭔가 누르거나 클릭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뭐 해줄래? 뭐 좀 물어보면 답변도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전화나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아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메신저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입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챗봇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나 배고파라고 만약에 쳤을 때는요. 배고파라는 말에 대해서 동일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챗봇은 만약에 저렇게 뭐 먹고 싶으라고 사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전에 얘기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사과라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챗봇은 배가 고프니까 사과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로 문맥,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스테이크집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뭐 스테이크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요. 왼쪽의 과거의 챗봇들은 내가 지금 강남역 주변에 스테이크집을 찾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챗봇은 그 찾은 스테이크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챗봇들은 문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확장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애 도우미를 자처하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챗봇 스타트업 기업. 이곳에선 인간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 카운트가 20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특히 연인들의 메시지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앱이 화제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사람을 이해하고 힐링하는 텍스트 기반의 감성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 내 감정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세탁기나 이런 자동차 같이 기능적인 것만 딱 중요한 제품보다는 좀 더 인형이나 이런 것처럼 좀 감성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뭔가 정보를 알려주고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팅봇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남다른 아이디어처럼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 늘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근데 뭔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문맥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정까지 싣고 싶었던 사람들.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감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순이나 이모티콘의 유무, 답장 회신의 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했죠. 연구진들은 심리학과 컴퓨터 공학, 언어학을 토대로 감성 분석 모델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람들의 메신저를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제 대화 데이터인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메신저를 되게 일상적으로 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양보다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량이 더 많아지게 됐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아,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저희가 개발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채팅봇이나 이런 거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최신 트렌드인 메신저와 챗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상용화의 선봉에 서 있는 음성 비서 서비스죠.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가까운 미래가 궁금하다면 SF 영화 허를 봐야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테오도르는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 비서 사만다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기술이 현실에도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한 IT 업체는 AI와 VR 기술이 합쳐진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개인 비서가 램프 속 화면에 나타나 아침을 깨워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불까지 켜줍니다. 이 시장의 선두는 미국이죠.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Alexa, stop. Alexa, how many teaspoons are in a tablespoon? 1 tablespoon equals 3 teaspoons. Okay. Alexa, set a timer for 8 minutes. 8 minutes starting now. 음성 명령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비서를 통한 개인의 업무 처리는 일상이 될 예정입니다. 음성 인식은 문자나 이미지보다 간편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죠. 국내에서도 음성 인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네, 드로잉입니다. 한 유명 통신사에서 한국형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때마침 회의가 진행됩니다. 짧게 10분 동안 컴팩트하게 회의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리야, 10분 후에 타이머 맞춰줘. 10분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이 한계가 워낙 회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비서. 신문기사 한번 나면 이름을 부르고 명령을 내리면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찾아줘. 조금은 낯선 풍경.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 3월 23일 날 외부 미팅이 있는데요. 혹시 그날 뭐 일정이 있으신가요? 무슨 요일이죠? 아리야, 3월 23일이 무슨 요일이야? 3월 23일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약속 잡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리야! 노래 선곡은 물론 날씨 안내, 빠른 길 찾기 등 음성 명령으로 반응하는 스피커. 아리야, 그렇다면 오전 7시에 최근 알람 왜 맞춰줘. 이렇게 음성 인식 비서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걸까요? 조명을 켰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뭐 영화 허에 나오는 사만다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이 정도가 돼야지 사실 인공지능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기계가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뭐 어떤 지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언어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음성인식.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자연어 처리 엔진이 좀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명령어 체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에 얘기하듯이 해도 네, 음성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키에서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 만들어진 지능을 말합니다. 빠르게 향상되는 기술에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야, 노래 불러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여수밤 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리야, 그만. 그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초의 제품은 저희가 냈지만 지금 다른 이런 유사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술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고도화되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스마트폰이나 기존 디바이스 내에서도 이런 류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추가로 탑재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서비스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확산도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